되게 웃긴 게 강남은 이게 신고가가 찍히고 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고요. 또 어디는 호가 뚝뚝 1, 2억씩 뚝뚝 낮춰도 안 팔려 라는 댓글도 있고 이게 굉장히 기사 범위가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좀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래서 지금 시장은 고수들이 움직이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고수들만? 네, 고수들이 움직이는 장이다. 그러니까 진짜 크게 확신을 갖고 있으신 분들만 확신을 갖고 움직이죠. 저도 뭐 그렇게 길게 하진 않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2013년, 14년, 15년 일찍 시작한 거 뭐 공부 안 하고 시작한 건 1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그때부터 보면 정책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항상 있었어요. 꼭 문정부 아니더라도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 방안 나올 때도 잠깐 한참 전이죠. 엄청 오랜만에 엄청 오래죠. 그게 사실 대출 규제의 시작이었거든요. 축포를 터뜨리는. 그래서 그거 터지고 나서도 한두 달간은 정말 꽝 얼었었거든요. 그리고 8.1 대책 하지고도 꽝. 그리고 뭐 9.13 했을 때도 꽝. 이렇게 해서 그 이후부터 한두 달간은 진짜 거래량이 뚝뚝 떨어지면서 분위기가 안 좋아서 이제 하락장이다. 드디어 왔다. 거품 빠진다. 막 이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워낙 길게 그런 것들을 학습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언젠간 떨어질 거라는 불안 심리가 항상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도 똑같은 분위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중간중간에 빌 때 약간 저는 이가 빠졌다고 하는데 중간중간에 잠깐 그런 식으로 눌림목이라고도 하죠. 눌림목의 시기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은 고수더라고요. 그 고수들만 움직이는 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임장을 다녀오셨고 요새 또 강의 준비 때문에도 그렇고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임장을 좀 많이 다니고 있죠. 각 지역을 좀 다녀보셨잖아요. 최근에도. 네네네네. 좀 어떤가요? 분위기가 어떻대요? 중개사무소 사장님들께서. 확실히 거래량이 줄긴 줄었어요. 그래서 전에 정책 발표되고 나서 사장님들이 항상 임대료 내기 힘들어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능력 있으신 분들은 우리는 꾸준히 하고 있는데 약간 그런 분위기고 거래 안 된다. 물론 매도는 잘 안 되는 분위기 맞아요. 그리고 막 전세도 빨리빨리 안 나가는 분위기 맞는데 가격이 뚝뚝 떨어진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같이 있고 사람들이 지금 계속 관심 있는 데는 아직도 물건 없어가지고 사장님들이 물건 발굴하느라고 막 전화 돌리고 있고 고수들이 먼저 이렇게 줄을 서 있거든요. 그럼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사람들이 줄을 서는데 사장님들이 고수들 챙겨줄 물건도 없어.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지금 막 매물이 넘쳐나면서 가격이 떨어진다 이러면 솔직히 좀 가격이 떨어지나? 좀 걱정을 해야 되는데 물건이 없어. 물건도 없는데 이제 급한 사람들, 급매들이 하나 둘 거래가 되는 거죠. 최근에 뭐 안양 같은 경우는 워낙에 공급 물량이 지금 쏟아지는 몇천 세대씩 지금 또 쏟아지고 있어가지고 급매들이 하나하나 거래가 되면서 뭐 신저가를 찍으니 뉴스에도 막 나오잖아요. 뭐 2억 떨어진 가격에 거래가 되니 어쨌니 막 말이 많은데 그거는 정말 급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항상 있었거든요. 개인적으로 급한 사정은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좀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이런 거는 우리도 다 의심하잖아요. 증여나 뭐 이런 거 아닐까. 뭐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급한 물건 한두 개만 거래가 되면서 이제 가격이 이렇게 찍히고 나머지는 그냥 그 가격을 유지하고 있고 거래는 안 된 상태로 적은 매물이 유지되는 약간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되게 낯설다. 신고가 이 얘기만 몇 년 들었었는데 신저가 얘기 나오니까 되게 낯설다. 근데 신저가도 그런 식으로 급매가 형성된 지역이라던가 요새 노도강 쪽 위쪽이 조금 가격이 많이 빠진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 그랬던 게 호재가 원래 길게 남아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호재에 따라서 가격이 출렁출렁하는 지역들.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는 이런 타격이 또 큰 거죠. 그래서 약간 그런 데들이 어떻게 보면 거품이 좀 약간 꼈었던 지역인 거죠. 외곽인데도 불구하고 뭐 호재 그런 거 있고 다른 데보다 좀 저렴하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갔었는데 오히려 강남 핵심 지역보다 그쪽이 더 상승세가 최근에 좋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타격을 받으면 제일 먼저 그런 모습들을 확연하게 보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워낙 많이 되어가지고 저희가 옛날에는 좀 이렇게 하면 이제 진짜 너네 다 큰일 났어. 이제 빨리 팔아야 돼.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14, 15년 막 이럴 때 막 이렇게 좀 눌릴 때 휘청휘청 할 때. 그때 미리 사놨으면 지금 얼마예요? 지금 뭐 제주도에서 말 타고 다니겠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에서도 이제 그런 하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지금의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런 분들은 항상 있고 저도 항상 상승한다고 얘기 안 하거든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데 그 사이클에 맞게 상승할 때는 상승하고 하락할 때는 그분들이 맞은 거죠. 근데 10년 내내 하락한다고 했을 때 단 한 번도 하락을 안 맞진 않지. 하락이 맞긴 맞는데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약간 자칭 쫄보 투자자로서 네. 항상 상승한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항상 반은 상승하고 반은 하락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항상 최악과 최선을 준비해
해서 가는데 그래서 지금 저는 그 영끌하지 말라고. 지금은 영끌할 시기는 아니다. 지금 약간 다지기 들어가고 약간 하나하나 시도를 멈추면 안 되지만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면 안 되니까. 지금 영끌하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만 조금 조심하고 간다고 하면 지금 거래량 떨어지는 거는 크게 의미를 안 두셔도 되는 게 왜냐하면 작년 2020년 12월 16일에 그 조정지역이 발표되면서 111개 곳이 됐었잖아요. 조정지역 확대로. 네. 규제 정책이 발표됐지만 사람들은 호재로 보고 막 거래가 엄청 튀었었단 말이에요. 12월, 1, 2월. 그래서 그때 거래가 막 되고 3월이 딱 되고 나서 사람들이 너무 가격이 올랐어. 그리고 이제 물건을 거래할 건 웬만한 가격대는 거래되고 이제 더 높은 것만 남아있으니까 거래량이 좀 줄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상위권에 있었던 거래가 잘 됐던 상위권에 있었던 지역이 거래량이 한 143% 정도 됐었어요. 그러니까 월평균 거래량이 이제 100에 기준한다고 한다면 그랬을 때가 3월이 약간 소강 상태인 거죠. 그랬을 때도 상승률이 3% 정도 됐어요. 상위권에 있었던 지역들이. 그러고 나서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이 바뀐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관망세로 조금 지속이 됐었죠. 그런데도 상승세를 유지하다가 이제 6월 1일 전후로 해서 좀 빨리 움직이는 지역들은 4월 말 5월 초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 그때 사야지 6월 1일 지나서 하니까 잔금 치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 또 막 열기가 또 올라간 걸 또 아시죠. 그래서 그때 8월에 정점을 찍었잖아요. 그때 이제 거래량이 상위권 1위 찍었던 지역이 강원도였는데 거래량 비율이 180%가 넘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상승률이 똑같이 3%였다는 거. 똑같이 3%대. 그리고 10월 달에 또 거래량이 확 죽잖아요. 8월에 정점을 찍고 이제 9월에 좀 내려가기 시작해서 10월부터 해서 지금까지 쭉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10월 달부터 전세 거래도 조금씩 줄고 오히려 전세 거래는 5월 달부터 8월 사이에 더 잘 됐어요. 그 이후에 가을장 오히려 가을 이사철 때 전세가 좀 더 안 맞춰지는 분위기가 좀 있었고 10월 달에 거래량이 116%, 120% 이 정도 됐어요. 상위권 1위 지역이. 근데도 상승률은 3%대. 그러다가 이제서야 12월 되고 나서 이제 거래량이 100% 밑으로 좀 떨어지거든요. 월평균 거래. 원래 근데 겨울도 비수기잖아요. 계절적인 비수기가 있고 8월에 정점을 찍고 지금 내년 대선 이후로 세금적인 문제가 바뀌려고 하니까 나 같아도 안 팔겠어. 그리고 나 같아도 이제 세금 바뀔 거 취득세나 뭐 이런 거 뭐 건드리기만 하지만 아직은 확정진 않지만 바뀔 수 있다라고 기대감이 있지. 그런 기대감 때문에 본인의 그런 매수할 거는 매도할 걸 다 미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래량이 지금 월평균 거래량보다 더 낮게 거래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승률은 1에서 2% 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승률이 3%대로 유지되다가 지금은 1, 2%대로 반으로 좀 줄은 느낌이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도 하락으로 바뀌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실제로 낮아진 가격으로 거래가 된 실내 사례는 안양. 공급 물량 많고 분위기 안 좋고 지금 안양의 공급 물량이 지금 빵빵빵 천세대가 한 두세 단지가 지금 빵빵빵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부동산 한참 상승할 때 안양 더샵이 그때 입주를 했었거든요. 그때 6개월 동안에 그 전세가가 2, 3천 정도 흔들리고 매매가도 주변에 조금 흔들렸었어요. 근데 그런 단지가 두세 개가 지금 연이어서 빵빵빵 터지고 있기 때문에 안양은 시기가 좋든 안 좋든 지금 어쨌든 입주 물량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기였어요. 그런 부분들을 뉴스에서 지금 이렇게 꽃피우면서 뭔가 이게 전체적인 분위기인 것처럼 보여주는 부분들이 좀 있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거래량이 줄었으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드디어 효과가 나타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바뀌고 나서 되게 조용해요. 얼굴도 못 봐요.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전략이지 않을까요? 네. 뭐가 뭐 이렇게 좀 신선하게 좀 빵빵 나와줘야 되는데 없어. 왜냐하면 이제 규제 정책도 호재로 발현이 되니까 분위기도 또 이래. 그러니까 약간 좀 그냥 우리 조용히 좀 이렇게 그냥 가자 일단. 네, 조용한 게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아. 선거 때까지 네, 쑤시지 말고. 네, 그렇죠. 뭐 이렇게 가자라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고. 안양해요? 안양해야 되냐고 물어보는데요. 제가 그래서 지역 요새 물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눌림목이나 뭐 이런 데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 약간 진짜 준비되신 분들이 이제 자금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 제가 투자 지역 분석반에서 네. 지역을 오픈한다고 항상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정말 손에 꼽는 지역들을 지금 열심히 임장 다니면서 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결론된 걸 말씀을 드려야지. 이 지역도 좋아요, 이 지역도 좋아요, 이런 거야. 뭐 아무거나 얘기할 수 있죠. 솔직히 강남 3구 지금도 안 좋나요? 하면 당연히 좋죠. 여러분, 한남 뉴타운 사십시오. 나도 할 수 있어. 압구정 막 이런 거. 압구정 현대 사십시오. 그러니까 그런 말은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지금 시기에 가성비 좋고 그래도 괜찮은 데를 찾는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책임감 있는 말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니 근데 진짜 이게 난이도가 지금 투자 난이도가 완전히
지금은 진짜 작년하고 또 달라요. 이게 어떻게 찾지 투자할 때를?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제가 지금 다시 머리에 막 연기가 요새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뭐 옛날에는 조정지역 막 한창 이제 진행 중일 때는 여기 하면은 뭐 정부가 찍어줬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강남부터 이렇게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보이잖아요, 사실. 그치, 너무 의정부 좋은데. 어디에서 동두천까지 해가 이게 순서가 보이잖아요. 뭐 천안이다 그러면 아산 어디 이렇게 쭉 보이는데 그치. 지금은 이제 딱 픽스가 이제 된 상태이고 거래량도 좀 이렇고 호가도 이렇게 올라가 있고 하니까 찾기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렇죠. 지금 15년, 17년, 19년 이렇게 딱딱딱 나눠서 봤을 때 지금이 어떻게 보면 제일 찾기 힘든 지역 찾기 제일 힘든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난이도 별 5개.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정말 리스크를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돈을 해가지고 잘못 투자하면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가 있고 제가 최근에 10년 투자를 하셨대요. 근데 드디어 못난이 물건을 털었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이게 흑자로 파신 게 아니라고 해서 그러니까 10년을 투자하고 말근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리스크를 확인하지 않고 그러니까 특히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 실행력 좋으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난 준비됐어. 말만 해. 약간 이러시면 준비하면 쏠 거야 나. 쏠 거라고 말하지도 않고 지금 바로 썼어요. 그러신 분들 계신데 그러신 분들 중에 정말 그냥 그래도 시류를 잘 타서 투자하신 분들은 그래도 운이 좋아서 돈을 버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보신 분들이 또 생각보다 많아요. 이렇게 좋은 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부분을 신경 쓰고 항상 준비된 상태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지금 그 수강생 방에 한 500여 명 계시잖아요. 네네네. 그분들은 좀 분위기가 집 가지고 계신 다주택자분들이라든지 투자자분들은 좀 어떻게 좀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계세요? 지금 기회다. 지금 기회다. 약간 세뇌당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왜냐면 저희 이제 수강생 방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다들 임장을 되게 열심히 다니세요. 그리고 거기 안에서도 진짜 투자 열심히 하시고 공부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어느 곳에 가시든지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이 임장 갔다 와서 여기 이렇더라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흐름을 타고 실제적으로 뉴스에서는 뭐 안 좋다, 금매 나온다, 친저가 찍힌다, 막 가격 하락한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임장 나가보면 물건 없다, 가격 안 떨어진다, 막 이렇게 확인하고 오신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니까 거기에 현혹되지 않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임장을 열심히 다니시기도 하고 투자도 하세요? 네, 그분들 투자를 하시죠. 지금 상황에서도? 네, 그래서 지금 전세 안 나간다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되세요. 근데 12월 말부터 조금 전세가 이제 돌기 시작해가지고 전세도 조금씩 이제 빠지고 있거든요. 약간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있긴 해요. 대출 문제 규제들 복합적으로 꼬여 있어서 투자 난이도가 상당하다. 그렇죠. 근데 너무 속상한 게 대출 규제를 하면 이제 레버리지가 거의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돈 없는 사람들만 더 이렇게 돼서 너무 좀 속상해요. 그런 부분에서. 근데 풀어줄 것 같진 않다는 느낌? 그렇죠. 지금 대출 규제는?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쭉 봤을 때 정책들이 여러 건 나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책들을 쭉 봐도 뭔가 규제할 때 뭐 조합원 지위 양도를 뭐 금지한다거나 뭘 금지한다거나 이런 거보다 대출 규제가 효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대출 규제가 딱 나왔을 때 분위기가 소강 상태가 지속되는 기간이 훨씬 달라요. 그때 여신신화 헌진화 가이드 방안 했을 때도 한 3, 4개월 정도 분위기가 죽었었거든요. 그리고 파리 대책 진짜 막 종합 선물 세트다, 세금의 종합 선물 세트다, 막 규제의 종합 선물 세트다 했을 때도 2, 3개월밖에 안 갔거든요. 정말 딱 그 찍었을 때는, 분위기의 절정을 찍었을 때는. 근데 9.13 대책 터지고는 진짜 한 8개월 갔거든요. 그 안 좋은 분위기가. 그러고 나서 서울이 날아갔었는데, 이렇게 보면 대출 규제가 확실히 효과가 좋긴 좋은 것 같아요. 그 집값을 이렇게 하고 사람들의 심리를 딱 하는 게.